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연일 안철수 후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장면인데 앞서서 전재수 의원은 안철수 이번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는 연일 안철수 후보를 띄우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여러 가지 국민 통합의 그런 미래를 아마 제안할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그런 연정이나 통합정부 이런 것을 아마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런 송영길 대표의 러브콜에 대해 딱 잘라서 노 하시던데요. 노가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김수영 교수님.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가 송영길 대표 러브콜에서 노! 이랬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거 약한데 노가? 그거 개인의 주관이니까 송영길 대표에게 센 노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송영길 대표의 러브콜에 대해서 아주 센 노를 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안철수 후보가 비꼈어요. 내가 대통령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총리할 거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주 센 노인데 왜 송영길 대표가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치 구단이잖아요. 왜 연일 이렇게 송영길 대표는 싫다는 사람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걸까?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의도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계속 이렇게 띄워주면 윤석열 후보의 표가 저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거 이의제입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정치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주 딱 잘라서 노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단일화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안 후보가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쪽에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불어민주당에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 대장동 의혹 안철수 후보가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을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권 재창출하기보다는 그게 일종의 정권 교체일 수도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선을 긋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주면 또 알 수 없죠. 안철수 후보가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아니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후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특검을 촉구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에요.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는 특권 카르텔 농간이다. 그리고 몸통 그분은 알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지칭해서 최대 부동산 비리 세트, 이재명 물기 신작전은 안 된다. 이 안철수 후보의 계속 지금까지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단독적으로 본인의 어떤 지지만을 가지고 정권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만약에 이제 끝까지 완주한다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권을 만들고자 하면 어딘가와는 연대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후보 쪽에 갈 수도 있죠. 그럴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만약에 만들어 준다면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일종의 하나. 정치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아주 희박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아까 통합정부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고 정책연대 얘기한 게 아마 쉽게 말하면 그냥 얻어 걸려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전략일 수도 있다. 어쨌든 좀 완전히 양강구도로 이렇게 뚜렷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판이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이 10%를 넘어가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15%, 10% 후반대까지 갈 거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가져가는 쪽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러브콜도 보내고 그렇군요. 계속 안철수 후보를 띄우면서 윤 후보에게 갈 표심을 약간 안철수 후보에게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고단수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저렇게 메시지를 내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가족에 대한 문제라든지 국정 운영 능력, 자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부동층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도덕성이나 능력 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월 한 달 내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까지로는 단일화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단일화의 대상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겠죠.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선을 그었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총리하겠다는 말씀. 그다음 뒤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물음일 겁니다. 지지율 상승 때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3강 트로이카 체제 만들겠다. 현재로선 단일화 생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비판을 해왔어요, 정면으로.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함께 싸잡아서 뭐 도덕성, 능력면 다 거기다 고만고만하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 표현처럼 세게 노를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하면 지금 뭐 단일화 논의하고 있죠? 현재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아, 없다. 중요한 건 지났던 정치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 안철수 대표의 가장 최측근인 권은희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러한 송영길 대표의 제의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해봐서 그 사람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민주당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했는데 그 예. 결과가 어떻게 돼서 안철수 대표가 나오게 됐는지를 아주 몸소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고요. 반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만들어낸 다음 예. 그 뒤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바로 직전에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것처럼 서울시 정무부 시장 자리를 안철수 대표 최측근이 정무부 시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아,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럼요. 오. 그 뒤로도 서울시의 주요한 역할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논의하고 인사 문제 등에서도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아마 안철수 대표, 오세훈 시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랬던 두 당의 지난 단일화와 함께 합당에 대한 역사들을 지켜보게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 각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겠지만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도 충분하게 검증된 상황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 이거 재밌네. 김병민 대변인 오늘 발언 재밌네요. 지금 완전 단일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김병민 대변인의 말과 조금 달라요. 하나면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혹시 단일화나 이런 거 제안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대선 출마를 하셔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과의 단일화 언급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후보는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네. 발언은 안철수 후보가 선거에 나서서 국민들께 대통령 후보로서 국정을 이끌겠다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를 대상으로 자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안철수 후보를 예. 한껏 띄우고 예우를 갖추기 위한 발언을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낮을 때부터 시종일관 갖게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마음가짐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아직 종로가 비었잖아요. 종로가 비었잖아요. 서울시장도 있고 네. 뭐 총리도 있고 뭐 만약에 준다면 뭘 줄 수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직을 대상으로 뭔가 정치를 거래하듯이 그런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새 정치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정말 조금 다른 방식의 정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다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껏 선거운동을 하고 그 뒤에 당선이 된 오세훈 시장도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보통 많은 정치인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지만 적어도 그렇지 않은 신의를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지난 1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안철수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뜻과 마음이 통하게 된다면 사실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 아니, 원칙론적인 답변으로 질문을 잘 답변해 주신 손재민 변호사님. 그런 얘기 막 정치 일각에 있잖아요. 왜냐면 종로라는 게 사실은 그냥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차기 뭐 종로 1번지 대권, 그다음 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있지만 뭐 그렇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지금 대통령 선거만 몇 번 더 하는데 종로 관련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본인에겐 그렇게 크다 의미가 없을 것이다. 종로만으로는 안 된다. 사실은 안철수에 대한 존재감은 지금 한 10% 남짓까지 지지율이 올랐는데요. 과거 선거들을 보시면 20, 30%도 찍었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후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총리직, 뭐 종로 이런 것들 제안한다고 해서 흔들릴 건 아니고요. 예. 대의 명분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단일화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지금 12월, 1월에 들어서 이렇게 지금 더블 스코어로 10% 찍었단 말이죠. 만약에 10월 중순 하순에 가서 20% 가까이 찍었을 때는 정말 단일한 후보의 단일화의 주인공은 나로 바라볼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시기를 좀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이 오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욕심이 좀 생기고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목표도 생길 테니까 단일화가 그렇게 막 이렇게 순탄하지만 또 않을 것이다. 흥미로운 분석들을 한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 이야기 하는데 그 청년의 요즘의 삶이 청소년부터 이어져 온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대한민국 청소년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심상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진짜 대통령 심상정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